안녕하십니까, 유승현입니다. 이번 수업은 치유와 농업이라는 주제로 9월 보충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지난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만들었어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따로 녹화를 통해 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 시간에는 저희 농진청에 치유농업 자료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계돼가지고 그거 다루지 못했던 외국의 사례들과 함께 제주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어떤 치유농업의 준비 과정들을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럼 먼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유와 농업입니다. 그래서 치유농업 안 하고 치유와 농업을 한 거는 그 치유의 의미에 대해 좀 알아가고자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치유와 농업이라는 말을 넣었고요. 보통 저희가 치유농업 자료를 찾아보면은 체험, 숲치유, 명상, 치매 노년층, 장애인, 동물효감, 원예, 네덜란드 등이 검색이 되고요. 근데 이제 막상 이 치유가 무엇인지 찾아보면은 또 저희가 치유가 무엇인지 물어보면은 명확하게 답을 못하는 부분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좀 알아봤더니 한국어 사전에는 치유는 치료를 해가지고 병을 낫게 함. 치료는 병이나 상처 따위를 잘 다스려 낫게 함.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키피디아를 찾아봤습니다. 일본에는 의사가 환자의 증상에 대해 행하는 행위만을 가르쳐 치료라고 하고 병이 낫다 하더라도 의료행위, 의사가 관여되지 않으면 치료가 아니다. 그 다음에 치유는 좋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한국 위키피디아를 보면은 치료는 상처나 질병을 낫게 하는 건데 물리치료, 오락치료, 약물치료, 화학치료 등 어떤 의료적인 걸 의미하고 치유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치료는 근데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준다는 의미가 좀 없는 편이기 때문에 치유는 좀 좋아진다,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것이 치유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네덜란드에도 보면 치유농장, 또 따로 말하면 돌봄 농장이고 돌봄 농업이 있는데 결국 이게 케어팜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네덜란드의 어떤 동물 치유 농장, 그 다음에 어떤 돌봄 농업, 그 다음에 케어팜에 대한 동영상 자료를 같이 좀 이해도를 돕기 위해 이번에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먼저 동물을 매개로 한 동물 치유 농장 먼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장애나 치매를 가진 사람들을 치료하는 곳은 흔히 병원이나 요양소로만 알고 있는데요. 네덜란드에는 자연 속에서 사람들을 치유하는 조금 특별한 시설이 있다고 합니다. 네덜란드 치유 농장으로 장혜경 리포터가 안내합니다. 출산을 한 어미 돼지가 양돈 농장의 봄만수에서 쉬고 있습니다. 그 옆에 태어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은 돼지 형제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데요. 곧이어 농장 주인이 아기 돼지들을 카트에 싣습니다. 어디로 데려가는 걸까요? 아기 돼지들을 맞이한 10여 명의 사람들. 돼지를 품에 끌어안으면서 미소가 끊이지 않는데요. 양돈 농장에 체험하러 온 사람들 같지만 사실 이들은 특별한 이유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돼지를 끌어안고 체온을 나누는 이 활동은 일종의 치유 수업인데요. 수업의 참가자들은 사실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동물과 교감하면서 정서적 안정을 찾고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고 있는 것이죠. 이곳에서는 돼지가 태어나는 과정이나 돼지의 생태에 대한 설명을 해주기도 하는데요. 놀라운 점은 수업을 진행하는 농장 직원도 지적 장애인이라는 겁니다. Wat vind je in de keuken het leukst? Kopjes ervan. Precies. En wat vind je het allergezelligst als de mensen hier... Bezoekers komen. 지난 1997년에 문을 연 이곳은 네덜란드에서 가장 먼저 치유 농장을 시작한 곳 중 하나인데요. 치유 프로그램이 열릴 때마다 지적 장애인 10여 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Jongens, als het goed ziet, de groeten, het is goed weer hier. Groetjes van Ricky. 작물을 심고 동물을 키우던 일반 농장들이 경영난에 시달리자 새로운 형태의 치유 농장을 고안해냈습니다. gaan verkennen. Nou, soms konden ze iets betekenen voor de recreatie. Dan kreeg je de boerencamping. Maar er waren ook mensen
die bijvoorbeeld, omdat ze getrouwd waren met iemand die uit de verpleging kwam, dachten van, goh, kunnen wij het combineren met zorg? 치유농장은 요양원이나 일반 병원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다양한 체험 활동을 제공하는 것이 장점인데요. 지적 장애인들의 교육과 고용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현지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네덜란드식 치유농장이 성공을 거두자 주변 나라들도 이런 농장을 구상하게 됐다고 하네요. Ja, Denemarken is wel bezig. In België, onze buren, zijn ze ook daar wel mee bezig. Maar verder het concept zoals het in Nederland is ontwikkeld. Dus het begint nu wel te komen. 규모가 커진 만큼 정부의 관심도 큰데요. 네덜란드의 농림부와 보건부에서는 치유 농장을 위한 기본 지침을 만들어 지원금을 보태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 외에도 농가들이 스스로 조합을 꾸려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고 정기 모임을 여는 등 자발적인 도움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We hebben een studieclub, we hebben een Overijsselse zorgboeren, dus we zitten allemaal tot aan het ministerie. Hè, dus een studieclub, dan de Overijsselse en dan de coöperatie. En daarmee zijn we dus constant in gesprek met elkaar. Maar we hebben ook mensen ingehuurd om ons te helpen daarbij. Want het is echt een klus. Kijk, toen men begon, moest men natuurlijk ook kijken of men geld kon krijgen. En dat was van onze ziektekostenverzekeraars. Toen de jeugdhulp en ook de AWBZ naar de gemeente kwam, hebben wij uiteraard gezegd van, wij willen vergelijkbare kwaliteit ook hebben. 농가를 살리기 위해 시작된 네덜란드 치유농장이 지적 장애인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물 치유에 관련된 농장 사례를 봤습니다. 근데 제일 끝에 한 말 중에 농장을 살리기 위해 치유 농장을 했다는 부분이죠. 치유를 하기 위해 농장을 한 게 아니라 우리 작은 농장들이 살아가기 위한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선택을 했고, 더 중요한 거는 이거 복지부라든가 이런 데 어떤 지원이라든가 의료보험의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가능하게 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사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이 가진 치유의 힘을 통해 우리 농업의 미래를 모색하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유럽의 농업 강국 네덜란드는 수십 년 전부터 돌봄 농업과 녹색 돌봄 등 다양한 이름으로 치유 농업을 성장시켜 왔는데요. 이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 네덜란드의 한 농장. 장애인과 노인, 청소년들이 농장주를 도와 소몰이를 하며 스트레스를 풀고 건강도 챙깁니다. I have some problems for myself too. I work here for 5 days because I need a lot of help. 이들이 병원이나 요양시설이 아닌 농장에서 요양할 수 있는 건 이곳이 케어팜, 이른바 돌봄 농장이기 때문입니다. Some children really like the animals also and being here, but it's especially meant for learning how to work. 네덜란드 동부의 또 다른 돌봄 농장. 한 해 전 뇌졸중으로 쓰러져 몸 한쪽이 불편한 아드리 케이클러 씨가 사과 깎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드리 씨는 주치의의 조언으로 돌봄 농장에서 재활을 하고 있습니다. Ik ben hier gekomen omdat ik heb 3 broertjes, wat je ook in het Engels strokes noemt, gehad. Ik heb negatieve prikkels, gauw een beetje van slag. Ik kom hier helemaal tot rust. 농장에서 돌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네덜란드에만 약 200개 농장이 24시간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90년대 후반 대농에 밀려 경쟁력을 잃은 소농을 중심으로 형성된 네덜란드의 돌봄 농장. 고령화 등으로 복지 수요가 커지고 국가가 요양 비용을 부담하면서 현재 1,200여 개까지 늘어났습니다. The long-term care is still financed at a national level. That's still in the old system. But most of the clients that go to the care farm are now financed by the WMO. 농업이 가진 치유의 힘을 복지와 접목한 네덜란드의 돌봄 농업. 소농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의 복지 수요도 관리하는 미래 농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지금처럼 보신 것처럼 지금 1200개, 1500여 개의 지금 치유 농장들을 지금 갖추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은 그 정부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고, 저희 아들 좀 장애가 있어서 걱정이긴 한데, 이런 경미한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어떤 사회적 심리적인 어떤 미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주로 이제 그 주간 케어를 합니다. 그리고 낮에 왔다가 저녁에 이제 아침에 왔다가 돌아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주중에 하고, 주말에는 좀 중증 이제 장애인들이나 좀 환자분이나 노년층들이 오셔가지고 1박 2일 동안 머무르면서 이제 치료가 아니라 같이 놀고 즐기고 같이 체험하는 어떤 교류랑 이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 이제 그런 시간들도 결국은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정부나 이런 지원들의 시스템을 갖춰줘야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다음 사항을 같이 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복지의 천국이라는 네덜란드. 과연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네, 네덜란드 특파원 황세희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을 아주 특별한 농장으로 안내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저와 함께 지금 가보실까요? 네덜란드의 아주 특별한 농장, 그 정체가 궁금한데요. 입구부터 사람들과 동물들이 한데 어울리는 모습 인상적입니다. 이곳은 네덜란드 아른험에 위치한 마리엔달 케어팜이라고 하는데요. 케어팜은 장애인이나 환자들이 농장에서 생활하며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게 만든 곳입니다. Welcome, this is our care farm. We have a place here in Arnhem and we have different work area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o come and participate. We have people that come and really want to be able to work in normal society again. So they start at our care farm and then start to grow. 마리엔달 케어팜은 치유 농장이라고도 불리며 정신적,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농사 체험 및 학습 프로그램과 일자리까지 제공하는데요. 농장 안에는 소와 양, 토끼를 키울 수 있는 작은 축사와 닭을 키울 수 있는 닭장은 물론이고 채소 및 꽃가꾸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까지 있다고 합니다. 케어팜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의사소견서를 가지고 각 지역의 사회복지 담당 직원을 찾아가면 담당 직원들이 치유 농장을 배정해주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용료는 반나절에 30유로, 한원으로는 약 45,000원인데요. 이 비용까지 모두 정부에서 직접 농장에 지불해준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보셨는데 여기 네덜란드 말고 프랑스, 그 다음에 이제 벨기에, 또 이태리 쪽도 진행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거의 좀 많은 다른 내용들도 있지만, 이제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노년층이라든가 어떤 장애인들이 어떤 우리가 사회적 약자라고 말하는 층인데, 어떤 비용에 대한 부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어떤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대신 지불을 하게 하죠. 그리고 이제 대신 농업인은 큰 대농이 아니라 작은 그런 소농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농산물을 생산한 것 이외에도 어떤 소득을 올리는 그런 어떤 다양한 행위를 통해 가지고 어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케어도 해주고, 그다음에 농업인들에 대한 어떤 소득 보전도 해주는 그런 공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유럽 케어팜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말하는 그 치유 농업은 대부분이 보면은 공공적인 데고 이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대부분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농장에 여러 고객들이 왔을 때 그 돈을 정부에서 주지는 않고 있거든요. 결국은 오시는 분들이 지불을 하게 돼 있는데, 치유농업에 참여하는 목적도 어떤 사회적인 통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라기보다는 나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 어떤 건강 증진을 어떤
하기 위한 어떤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좀 솔직히 유럽의 케어팜과 한국의 치유농업은 좀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고 실행 가능한 치유농업은 아까 그 치유의 용어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것 또는 좋아지게 하는 것들이 위주로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까 유럽 사례 거 보시면은 사회복지사라든가 간호사라든가 아니면 전문적인 심리치유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같이 붙어 있지 않으면 장애인들이나 어떤 노약층, 어떤 그 치매를 앓고 계신 분들을 저희가 같이 모시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치유농업을 한다고 그런 분들을 모시고 할 수는 없거든요. 또 아직까지 의학적으로나 어떤 복지 차원에서도 이런 것들이 정립된 게 없다 보니 저희들이 모든 걸 부담하고 진행하는 건 어려워요. 그렇다 보니 저희가 진행하는 현실적인 치유농업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뭔가 나의 몸이 정신적인 게 좋아졌다라고 하는 것들이 아직은 좀 그런 단계에서 진행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치유농업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리나라의 사례들이 여러 가지 것들은 많이 나와 있는데 이미 2017년에 그 대구 경북에서는 어떤 치매 환자를 위한 치유 농장을 준비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그 다음에 지역 보건소, 그 다음에 이제 그 농림부, 그 다음에 지역 어떤 경북 같이 다 해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한번 그 내용을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의 한 치매 마을입니다. 기억을 잃어가는 노인들이 한 곳에 모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상생활은 직접 하고 어려운 일들은 훈련받은 관리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합니다. 세끼 식사는 물론 시장도 보고 미용실을 들러 머리 손질도 받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여생을 보냅니다. 네덜란드의 1,100여 개, 이탈리아 700여 개 등 우리보다 고령화 정도가 빠른 선진국을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치매 환자를 보호 격리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새로운 치료 모델로 유럽의 치매 마을과 비슷한 돌봄 농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공모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둬 국책사업 추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에 있는 자원인 농장을 활용해서 그 치매 환자들이 와서 농사도 지으면서 또 그 지역 주민들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자연 공간과 같이 한다면 치매의 어떤 극복에도 도움이 되고 여기에다 해마다 인구가 감소하는 농촌에 간호인력 등 청년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어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경상북도는 이미 전국 최초로 치매 보돈마을 등 돌봄농장 전단계 정책을 추진 중이어서 돌봄농장 조성의 여건은 충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BC 이성훈입니다. 이 프로그램들을 진행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항상 초기에 처음 시작하는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이게 아직은 정확하게 잘 진행되지 못하고 있고요. 2017년 진행됐는데 아직까지는 이 정도 수준에 머무르다가 진행이 못 되고 있는 것들이긴 한데 저희 나라에서도 이런 시도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소개를 드렸고요. 한번 다음 사례를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는 동물을 매개로 한 것들, 그다음 곤충을 매개로 한 것, 그다음에 원예를 위한 치료, 그다음에 어떤 그 농장을 대상으로 치료 두 가지 영상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분야에서도 요즘 건강이 화두인데요. 소비자뿐만 아니라 생산자인 농민의 몸과 마음도 보듬는 치유 농업이 지역 농가들 사이에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인수 기자입니다. 완만한 산을 병풍 삼아 소담하게 들어선 광양의 한 농촌 마을. 겨우내 회색으로 메말랐던 라벤더가 초록색 새잎을 내밀었습니다. 마사지용 오일이나 화장품 원료 등으로 주목받는 라벤더. 5월 말부터 피는 보라색 라벤더 꽃 군락은 힐링 명소로 전국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올해 처음 꽃 축제도 열기로 했습니다. 보랏빛 향기, 설레이는 기다림 이렇게 치유 축제를 보실 수 있고 오셔서 체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얀 통 속에서 곤충 애벌레들이 꿈틀거립니다. 참나무 톱밥으로 만든 먹이를 먹고 자란 풍뎅이과 애벌레입니다. 3년째 곤충과 애벌레를 키우고 있는 이종기 씨 부부. 건강 때문에 시작한 곤충 애벌레 키우기가
이제는 직업이 돼서 연간 2톤 이상 식용 굼벵이를 생산하는 전국 최대 규모 농장으로 컸습니다. 하루하루 다르게 이게 크기가 달라집니다. 그것도 관찰도 하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또 그 부분이 행복한 그런 부분으로. 농산물 생산에만 그치지 않고 몸과 마음의 상처를 보듬는 치유 농업이 대한농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인수입니다. 예, 이번에는 그 원예 치료와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직장에서 얻은 어떤 스트레스다, 어떤 정신적인 좀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걸 치유하는 원예 치료와 함께 동물을 매개로 해가지고 좀 치유를 받는 어떤 그런 상황들에 대한 내용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이나 식물을 키우면서 몸과 마음을 치료하는 치유 농업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치유 농업사라는 직업까지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가지치기를 하며 근심을 떨쳐내고 화분을 옮겨 심으며 더 큰 세상을 꿈꿉니다. 취업 준비로 인한 스트레스가 쌓인 22살 김주영 씨는 작년부터 일주일에 한 번 치유 농장을 방문해 초록 세상에 빠져듭니다. 자연이랑 노는 느낌이 사실 되게 강한 것 같아요. 병 쪽으로 아프고 막 이래서 치료를 받아야겠다 막 그런 느낌보다는 여기 와서 힐링하고 좀 더 자연이랑 같이 놀고 이런 느낌? 반년 동안 텃밭 활동을 한 노인 20명은 우울감이 평균 60% 감소했다고 답했고 뇌졸중 환자의 손놀림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에서도 진로 체험으로도 많이 와서 이런 직업군도 있구나. 동물과의 교감을 통해 위안을 얻는 이들도 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울증도 심하고 불면증도 있고 약물 치료까지 받을 정도였는데 저희 아이들로 인해서 제 마음이 지금은 더 행복하고. 농촌진흥청은 치유농업 활동을 전문적으로 돕는 인력을 꾸준히 배출하기 위해 치유농업사라는 국가 자격제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입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들은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좋아지는 것, 어떤 심적인 안정을 찾는 것들로 진행되는 사례들을 봤고요. 농진청에서는 총 8가지 카테고리로 뭐 도시농업이나 이런 것을 포함해가지고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이나 어떤 좋아지는 것들을 좀 하는 것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18년까지는 이렇게 진행이 됐던 내용인데 2019년 11월부터는 요거랑 약간 다른 관점에서 이제 치유농업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게 밖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다 뭔가 아픈 구석이 없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모두가 치유받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서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되고 그 일이 우리 몸만 건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정신을 건강하게 하기 때문에 저 들로 산으로 내보내고 밭에 가서 일하게 만드는 게 저는 치료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기조가 바뀌게 됩니다. 아까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그 전까지 18년까지 주로 강조됐던 내용들은 곤충 사육이라든가 어떤 동물에 대해서 좀 큰 교감을 갖기 위한 어떤 장치를 구비한다든가 원예 설비를 갖춘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 위주로 많이 돌아가기 시작했는데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거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농촌의 텃밭, 풀밭, 그다음 내가 하고 있는 들과 산이 우리의 치유 장소가 돼버린 거죠. 사실은 저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자원 중에 하나가 우리 집 농장 뒤에 있는 숲, 논 이런 것들을 걷게 하고 느끼게 하는 것들이 가장 큰 자원인데요. 이제 이런 자원들을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이 일본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치유 농업보다는
일본의 큰 살림을 가지고 치유를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일본의 건 그리고 살림 테라피라는 거를 이제 완성을 시켜놨고요. 그래서 살림 테라피 로드와 살림 테라피 기지라는 두 개를 갖고 있습니다. 살림 테라피 로드는 제주도의 올레길 같은 그런 길을 걸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어떤 치유 효과가 있는 것을 살림 테라피 로드라 그러고, 살림 테라피 기지라는 거는 쉬는 장소, 그 다음에 치유의 장소, 그 다음에 의료의 행위, 이런 것, 그 다음 먹는 것까지 같이 복합적으로 돼 있는 걸 살림 테라피 기지라 그러는데, 그쪽에 그건 어떻게 홍보하는지 나가노에 있는 이야마 살림 테라피 기지의 홍보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닥불 피는 소리가 참 정겹지 않습니까? 여기 나오는 거는 어떤 인공적인 구조물들이 거의 없지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내 주변의 산을 가지고 산을 느끼고, 그다음에 채취를 하고, 그다음에 냄새를 맡아보고 만져보고 있는 노을을 보면서 그대로 자연을 즐기는,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오히려 인위적인 것들을 많이 넣는 것보다 훨씬 좋은 어떤 치유의 효과에는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숲이 예쁘고 영상을 잘 찍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지만 사실은 이것 말고도 굉장히 좋은 자원들이 저희들 주위에 농촌에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그걸 많이 모르고 계세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이제 저희가 이제 제주에 가가지고는 이런 5군데고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곳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산간지대, 그다음에 해안가, 그다음에 한라산, 그다음에 이제 그 중산간지대가 바닷가까지 내려가는 길을 활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갑자기 뜬금없이 메디컬 체크가 나왔습니다. 에어랩 수산리에 자연치유 행복관을 저희들이 이제 그 마을 사업으로 해서 받아가지고 그쪽에 마을이 이제 트레킹을 할 때 왔을 때 미리 혈압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미리 체크를 해가지고 트레킹을 한 이후에 여러 가지 호르몬적이나 심리적으로 건강적으로 어떤 것들이 좋아졌는지 하는 그런 코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작하기 전에 이제 그런 거 측정하는 것들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다음을 보시면은 그 마을의 길입니다. 즉 농촌 마을에 있는 모든 소재를 치유 자원으로 활용하는 거죠. 거기 가가지고 돌담길에다가 이렇게 다리를 올려서 스트레칭을 하고 걸으면서, 그 다음에 또 그 양배추 밭인데 양배추 밭 사이를 걸으면서 양배추 빛깔이 어떻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과 문화적인 얘기를 합니다. 옆에 돌담 얘기들도 하고 굉장히 좋아하죠. 이런 남의 밭 한가운데를 걷는 기쁨을 잘 모르실 거예요. 도시분들은 굉장히 이걸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마을 걸으면서 이렇게 좀 운동도 간단히 하면서 좀 풀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 제주도의 정랑인데 거기 앉아가지고 다리도 들고 일어났다 하면 여러 가지 그 신체적인 그 나의 건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체크하는 것도 같이 하면서 좀 굉장히 릴렉스한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쓰러진 나무인데 눈을 감고 한번 평형을 잡아보고 한번 다시 천천히 느껴보는 그런 시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그냥 다리에 힘을 측정하는 것들도 하고요. 그다음에 언덕배기 누워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하늘도 보고 바람 소리도 느끼고 하는 시간도 갖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을 언덕에 올라가가지고 사진은 되게 잘 나왔지만 실제는 저렇게까지 예쁘진 않은데 저 멀리 구름 뒤에 있는 한라산도 보고 마을의 호수도 느껴보고 그 다음에 아무 말 없이 무건 수행하듯이 가만히 멍 때리는 시간도 이제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라산에 가면은 저희가 돈을 안 내도 들어가는 데가 널려 있거든요. 이런 한라산을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청정한 산소로 샤워한다 이런 이름으로 가기도 하고요. 겨울에는 눈꽃 트레킹을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그 조릿대가 있는 그런 사이를 걷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한참 꼭대기까지 뛰기도 하는데 끝나고 나면은 중간에서 피로 이완요법을 저희가 시행하죠. 돗자리 펴고 주무시라 그러면은 바로 잘 주무십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제 좋아하시죠. 남들이 보면은 뭐 산에 가고도 잠만 자네 그러지만 이건 굉장히 효과가 제일 좋은 것들 중에 하나고 오히려 명상을 하고 요가를 하는 것보다 이런 걸 훨씬 좋아합니다. 그리고 럭셔리 오픈카 체험은 정말 도시에서는 할 수 없는 특별한 체험인데 너무들 좋아하죠. 그래서 저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자원과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가지고 체험을 시킬 때 도시에 오신 분들은 굉장히 즐거워하더라. 오히려 도시적으로 좋은 거를 우리가 보는 걸 제공해주면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제주도는 건천이 많습니다. 평소에 물이 안 흐르는데 비가 올 때는 이렇게 건천에 가서 계곡의 소리도 듣고 여러 가지 바람도 느끼면서 수영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따뜻하게 데워진 데를 올라가가지고 명상도 하고 누워서 등이나 배 같은 데로 이렇게 지지면서 원적외선 치료도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탐방들이 제주도에서는 굉장히 특별한 탐방이 될 수 있고 딴 나라에서는 딴 데는 가가지고도 할 수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동네에 있는 귤밭, 그 다음에 동백꽃 이런 것들과 함께 사진 찍고 거기서 또 마을 분들과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에 옥수수밭에 가면은 저렇게 아이들과 함께 옥수수 떼 가지고 체험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즐겁게 뛰어놀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옥수수밭 직접 따게 만들면서 저렇게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제주의 마을에서 먹던 빙떡, 그 다음에 톱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고기와 이런 거를 만든 적이라 그러는데 그런 적도 같이 하면서 저희가 이제 마크로비오틱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배워가지고 그걸 제주도의 마을 식자로 콜푸드와 적용한 그런 음식을 만들어서 건강하게 제공해줘가지고 좋은 반응들을 지금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 농장 마당에 밤에 불만 켜놓고 뛰거나 놀거나 충분히 즐기게 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반응이 좋고요. 그 다음에 좀 잔디 마당에 이런 아까 같은 음식물을 놓고 이 보험 대리점 사장님들이세요.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즐겁게 놀다 가시게 하는 것도 아무것도 안 해줍니다. 본인들이 뛰어놀고 이렇게 하게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어떤 치유의 하나가 되고 있고요. 저희가 제주에 바다가 많습니다. 그래서 새화리 쪽에 밭담과 연계해가지고 저희가 많이 가고 있는데 겨울에 바다가 뛰기만 하더라도 그 시원하게 펼쳐진 바다와 겨울에 매서운 찬바람과 함께 즐거움이 많이 선사되고 있고 맨발로 저렇게 들어가면 미쳤다 그러죠 겨울에. 근데 한번 저렇게 해보면은 일탈행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희는 이걸 저온 자극 요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 효과가 되게 좋다 그러고 발 담그고 나가지고 뭔가 몸이 달라진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제가 체크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반응이 좋고요. 이런 인생샷 하나씩 찍는 것들이 굉장한 힐링과 기억에 남는다고 후기를 많이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편백숲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트레킹도 하고요. 밑에 분홍색 그 해먹을 보면은 아이들이 한번 올라가면 절대 안 내려옵니다. 그리고 핸드폰 필요하지도 않고 누워가지고 가만히 하늘에 누워있고 흔들고 그러면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저런
일단 요가적인 해먹 같은 것도 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게 준비를 해가지고 저런 것들을 그냥 활용하는 것들이고요. 따로 인위적으로 만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 노마드 투어 그래가지고 저런 제주의 숲길을 말과 함께 투어를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저런 것들은 굉장히 신선한 체험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 저희가 이제 베스트 힐이라는 데 하고 있는 그 오름 앞에 있는 굉장히 펜션장인데 넓은 잔디밭에 앉아가지고 저 가족들은 한 3일 정도 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의자 앉아 얘기하고 쉬고 숲길을 오르고 하는 것들로 3일을 보내다 가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 몸에 쌓인 것들을 비우고 가는, 그리고 오히려 이거 뭐 밭 따러 갑시다 체험합시다 하는 것보다는 나는 아무 관여를 받고 싶지 않아요, 조용히 혼자 있고 싶어요 라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냅두는 것도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아까 옥수수밭 보셨는데 그 다 베어내고 나면은 이렇게 저희가 이제 파레트를 주워다가 무대를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런 공연을 합니다. 펼쳐지는 석양 속에서 저렇게 대나무 잘라가지고 대충 만든 다음에 이런 공연을 하는데 한번 공연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옥수수밭하고 이런 걸 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많은 관중이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내가 좋아하는 그런 가족들과 그냥 같이 묵었던 관광객들을 모셔놓고 이런 플라밍고 춤과 함께 기타, 바이올린, 창가 묶는 이런 분들을 초청해가지고 하는 것도 어떤 치유의 어떤 이벤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는 석양을 바탕으로 이런 일탈적인 공연들로 좀 가끔가다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요거는 그 제주 지역 그 어르신들의 인지력 향상 및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우리가 디지털로 한번 치유를 해보자라는 개념으로 저희가 작성을 해가지고 그 한라대학교 간호학과와 함께 이제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교래리 그 마을과 함께. 그래서 아까 유럽형의 어떤 지원을 받는, 치료비에 대한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도 한번 만들어 보는데 좀 디지털적으로 하자. 왜냐하면 그 노인 계층에 어떤 인지력 향상이나 치매 예방 프로그램이 뭐 그림 그리기, 맞추기 이런 건데 되게 재미가 없고 금방 지루해 하시기 때문에 좀 액티비티한 것도 좀 해보고 좀 집중력 높이고 본인들이 만족할 만한 게 없을까 하다가 저희들이 이제 드론을 한번 노년층에 한번 해가지고 해보자. 그 다음에 그 3D 펜 가지고 평면과 2D와 3D 같은 제품들을 같이 만들어 가지고 이런 어떤 결과물도 전시를 하고 손주들과 함께 어울리게 하고 하면은 굉장히 좋지 않을까 했고요. 결국 여기 계신 분들이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고 나는 못해 그러시던 분이 골을 몇 골씩 넣어주면 굉장한 쾌감과 희열을 통해 가지고 어떤 우울증이나 심리적인 향상이 굉장히 지표가 많이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인지력 향상에도 도움된 예가 됐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거는 그 어르신들이 그 70, 80 되신 분들이 손주들과 함께 어울려가지고 같이 3D 펜과 드론을 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요 프로그램이 지금 제주도에서는 이제 제가 요걸 바탕으로
제가 논문을 하나 지금 같이 내가지고 내년부터는 양로원과 이런 지금 채택된 거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가지고 치유라는 개념이 농촌에가 어떤 농촌 자원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조금 병행이 되면은 내가 농촌 자원에다가 3D펜 같은 큰 금액이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합을 하면은 농촌적인 것과 어떤 첨단적인 것들이 같이 어울리면서 굉장히 좋은 콜라보를 이루지 않을까 해가지고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고요.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86세부터 75세까지 분들이 참여해가지고 저런 작품들을 만들어냈고요. 이분들이 하신 다음에 저희가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요분들이 이제 진행을 하신 건데 요거 하신 다음에 인터뷰를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열이 들째 왔거든요. 예. 근데 오는 동안에 진력 난다 그런 생각이 없고 너무 재밌어요. 만드는 것도 이제 조금 이제 눈이 터져서 만들 수 있어졌고 너무 좋아요. 저는요 우선 마음이 안정이 되고요. 여기 와서 이 그림을 그리고 요거를 하다 보면은 너무 집중력이 강화되는 것 같고요. 내 몸이 젊어지는 것 같아요. 이거 그림 그리는 것도 이거 우리 이 나이에 이것도 해지는 거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너무너무 좋아요. 기분도 좋고 재미도 있고 진짜 기회가 있으면 또 하고 싶어요. 오늘 골도 넣으셨잖아요. 네, 드론 골. 골도 몇 번 놨고. 오늘 아까 골도 넣으실 뻔하셨는데 너무 아까우셨어요. 그래도 2골은 넣었어요. 예. 너무 예. 재미있게 진짜 이 다닌 기간 동안 다녔어요. 여기 와서 이거를 하면요 잡념이 하나도 없어져요. 그냥 마음이 편안한 마음으로 이걸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뭐 힘든 건 따로 없으셨어요? 네, 힘든 건 전혀 없었어요. 힘든 건 없어요. 예. 내가 나이가 여기 있어서 저기 좀 눈이 조금 이제 때로는 뭐 할 때가 있지만은 그런 거는 내 나이 때문에 그러는 거고 우리 나이가 있어요. 저는 눈이 이거는 침침한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솔직하게 말하면 우린 노인당 같은 데도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요? 예. 쓰면은요 가서 정말 이거 하다 보면 시간도 가고 예. 정신력도 있고 또 손주들도 같이 하시면 더 재밌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이 손 놀리는 게 얼마나 좋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도 하루 100자를 적고 1000자를 읽으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 할 때는 그 100자만 적읍니까? 하여튼 잡념이 없어져서 좋아요. 예. 그래서 너무 좋아서 진짜 다른 일 헐에 다니는 일이 아니면 더 다니고 싶은데 아까 나가 그거 하는 도중에 딸이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어디가? 그래. 엄마 치매 공부하러 와. 그랬더니 교례리 그런 것도 있어 엄마. 그랬더니 열심히 해 엄마이. 재밌어요. 과정으로 예. 잘 넘어왔습니다. 좀 많이 건강해지신 것 같으세요? 아유 마음이 일단은 건강해지잖아요. 이거 예. 여기 오느라고 그래도 오늘은 어느 시간에 나가야지 정신력 하는 그런 정신력. 아침에 딱 일어나 오늘 무슨 요일. 아이고 들으면 저기에 걸어가야지. 우리는 그냥 하기 좋게 치매 공부라고 그래. 우리 치매 공부하러 가야지. 좀 이제 향후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만들면 좋겠네요. 계속 진행하고. 그렇죠. 노인당에 예. 이게 보급이 되면요. 노인당 가서 그거 시원한 데 앉아서 그거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만들고 그것도 잘 예쁘게 만든 건 전시도 해놓고 노인당에. 이제 손주도 선물로 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아이들이라도 와서 아유 할머니 이거 이쁘다 하면 하나씩 줄 수도 있고. 예. 하여튼간 1년 동안 너무 재미있게 잘 다녔어요. 네,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게 낯설은 거 하시느라고. 고생한 건 없어요. 절대 없어요. 고생한 건 절대 없고 고마웠어요. 네. 그리고 여기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줘요.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꼴론 때는 진짜 그 기분은 너무 좋고. 손주도 못해요. 예, 오늘도 골 넣으셔서 너무 좋으셨고. 또 오늘 한 골 운이 좋게 들어갔어요. 실력이에요, 이제. 나보고 두 골로라 하나 한 골이라도 넣어야 돼. 예,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자, 이걸 제 자랑하려고 좀 집어넣은 건데요.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 유럽형의 이런 노인들 위한 치매 예방이나 이런 것들 프로그램 저희가 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드론을 같이 묶었지만 드론이 아니라 값싼 3D 펜 몇만 원이면 몇 자루 사는 걸 가지고 이런 효과를 냈다는 걸 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꼭 많은 어려운 뭐 사회복지사나 이런 게 없더라도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교육 1시간 정도만 저희한테 이제 제가 시켜드린다거나 이런 거 받으면은 어디나 적용할 수 있는 이런 그 치매 프로그램이 되는 거. 이게 지금 진행이 잘 되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한번 이걸 좀 인터뷰를 저희가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 나름대로 유럽형이 아닌 나름대로 그걸 찾아보려 그랬던 거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거 바탕으로 하는 게 뭐가 있냐면 또 식물 테라피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다마고찌라고 요만한 전자제품에다가 전자적으로 그 매일 봐주면 키우는 그 디지털 애완동물 그 장난감이 있었는데, 그처럼 디지털 칩을 그 화분에 같이 심어가지고 어떤 식물과 교감을 하는 그런 그 핸드폰과 같이 연계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좀 어떤 치유 효과를 내는 것도 좀 가져보려고 그런 것들이 하나 있고요. 또 조그만 식물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채취를 하고 또 들어가서 체험이나 이런 걸로 치유를 하는 교실을 운영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걸 연장한 치유 농장, 그 다음에 치유의 숲까지 아까 일본의 산림 테라피 보셨듯이 그런 치유에 좋은 것들 결합된 어떤 휴식 공간 구축을 준비 중에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음에 강의가 잡히게 되면은 프로그램이라든가 진행되는 것들도 한번 같이 보시는 시간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장시간 요거 길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유럽 거나 여러 좋은 것들도 많지만 그런 걸 꼭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주변에 있는 것들에서 경쟁력 있고 좋은 것들이 많이 있으니 꼭 남의 것만 보지 말고 그런 걸 매개로 해서 내가 갖고 있는 장점과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자연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 것인가를 잘 고민해 보시면은 어떤 금전적인 문제가 아닌 좋은 어떤 치유농업 프로그램, 그다음에 치유농업 환경을 만드는 것들이 가능하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여드렸고요. 아무튼 치유농업 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저도 더 많은 것들을 좀 준비하고 이런 자료 만들어서 다음번에 더 좋은 것들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